안녕하세요. 2026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제 오늘은 기출 변형 총정리 예습 개인과외반입니다. 자, 이 반은 2026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임용 2026 패키지 수강생 전원에게 이 강의는 3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기출 변형 총정리 예습인데 개인 과외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 3회에 걸쳐서 선생님들을 개인 지도해 드립니다.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좀 중요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지난 2025 유아임용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들이 기출만 그냥 단순하게 풀고 외워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기출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알려주긴 하지만 이제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사회에 맞게, 구성주의 사회에 맞게, 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게 사고형으로, 또 서술형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 먼저 2026 우리가 유아임용을 준비하면서 영팩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출을 그대로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기출 변형부터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탁 정리를 하고 들어가신다면 아니면 이제 1월, 2월에도 이제 충분히 공부하실 만한 가치가 있죠. 자, 오늘은 기출 변형 총정리 예습 과외반입니다. 신경향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풀어보는 그런 반인데요. 자, 이 반에서는요. 지금 오늘 개강을 해서 5, 6, 7 연속적으로 쫙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빨리 선생님들께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자, 모든 자료들은 다 저희는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PDF 파일로 제공받은 그런 자료를 폰에서도 보실 수 있고 태블릿에서 보실 수 있고 어디서나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공부를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정말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유아교육학과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출제한 거예요. 자,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진들이. 자, 정말 적중도 높죠. 대학 교수진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시간 강사는 모두 다 제외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겸임 교수, 초빙 교수, 산학협력단 교수, 이런 여러 가지 교수들은, 석좌 교수, 여러 이제 명칭에 하도 막 이상한 명칭들이 많아가지고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유아교육학과 교수진이 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학에서 초빙 교수, 겸임 교수님들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학 평가 받을 때 초빙 교수 2분, 3분은 이제 전임 교수 1분으로 이렇게 점수를 받기도 하니까 이제 꼭 중요한 분들이지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유아임용고사 문제 출제를 하는 인력풀로 초빙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임용시험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임용시험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여기에 제가 위촉해서 문제를 함께 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오직 유아임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는 그 인력풀에 해당하는 자격,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절실하잖아요. 저도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예요. 학과장 교수는 유아교육학과 전체 교수를 대표하는 그런 거를 인증해 주는 게 이제 학교에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총장님이 이제 다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과장도 오래 했습니다. 학과장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에요. 보직 교수. 일반 교수 중에서도 보직 교수는 조금 이제 학교에서 대우를 더 해주는 거예요. 많이 대우를 더 해주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총장님이 임명한 그런 저는 학과장 굉장히 오래 한 교수 출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역시, 이제 저 정도 되는 교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흔한 교수가 아니었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좀 경력이 못한 교수들도 이제 출제 인력으로 이제 초빙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저 정도의 이제 커리어를 갖춘 사람을 초빙할 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초빙을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풀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직접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못 풀래야 못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교수진들이 함께 만든 문제들이고요. 자, 기출 변형 핵심 총정리 문제를 제공합니다. 자, 핵심 총정리 문제를 제공하고, 자, 기출 유형을 신경향 서답식 문제 형태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1:1 개인과외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출발점에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 계획, 1년간의 공부 계획을 함께 해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6 유아임용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이 강의는 꼭 12월에 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강의의 특징 보시면 공부 계획을 세워드림과 동시에 이제 과제도 드려요. 선생님들 상황에 맞는 그런 과제를 드리면서 자, 결심을 다지는 거죠. 멘탈 관리 이런 거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이지선 교수가 개인과외로 핵심 기출 변형을 손에 탁 쥐어드릴게요. 손에 탁 쥐어드립니다. 요거 탁 잡고 요거를 붙잡고 이제 시작하신다면 1년이 정말 알차게 지나갈 겁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기출 변형의 핵심을 통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학 교수진이 함께 모여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대학 교수진은 정말 정교수들 있잖아요. 대학에 몸담고 있는 진짜 교수들, 그쵸? 유아교육학과에 방이 있고 유아교육학과에 출근해서 유아교육학과에서 퇴근하는 그런 교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늘 공부하는 분들. 자, 그런 대학 교수진, 저도 이제 물론 그렇게 했고요. 그런 교수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짱이었잖아요. 짱. 학과장이었으니까. 유아교육학과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학과장의 도장이 필요해요. 저의 결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 유아교육학과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서 적어도 학과장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함께 모여서 출제한 문제니까 출제 가능성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기출문제를 분석했어요. 그런 수준 높은 교수들이 모여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거를 최근 스타일, 요즘 출제 스타일로 변형해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변형해서 재출제한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다뤄보신다면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출 변형 문제, 기출 변형과 함께 신경향 서답식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가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 2019 개정누리과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해서 다시 출제했어요. 자, 선생님들께 키워드를 어떻게 넣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될지 알려드리고요. 자, 서답식 문장을 작성할 때 문장 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들은 글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써놓고 뭐 키워드만 넣으면은 그게 어떻게 점수를 받겠습니까? 교수들이 바보예요. 교수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거 대충 써놓고 키워드만 딱딱 넣어놓으면 그건 이제 뭐 강아지, 하마 뭐 이런 동물들 속일 때 그렇게 하면 되죠. 동물들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속아요. 그런데 교수들이 속겠습니까 그거? 자, 문장 아무렇게나 써갖고 키워드만 들어갔으면 이거 잘 썼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교수들이 뭐 만약에 채점자들 시간이 없으면 대충 맞다 해주고 빨리 집어 던지고 집에 나 빨리 가야지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런 대충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께서 그 문장을 정말 육하원칙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교수들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문장을 읽어봐요. 내 책임성 있게 굉장히 고지식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빙을 받고 채점도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밤을 새더라도 책임성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지, 아이고 나 집에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대충 해서 던져놓고 가고 그러는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계가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뭐 대충 쓰고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석사 박사 논문 쓸 때도 대충 써갖고 한번 가보세요.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나. 집어 던집니다, 논문.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집어 던지고 싶은 답안지를 만들면 합격을 못하죠, 당연히. 자, 선생님들. 문장 잘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첫 번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 잘 써야 되고 키워드 들어가게 쓰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키워드지 원래는 전공 용어입니다. 전공 용어예요. 전공 용어를 써야 전문가인 것입니다. 전공 용어가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었는데 근데 말이 안 돼. 그게 정말 있을 법이나 한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합격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공 용어, 키워드를 쓰고 육하원 칙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쓰셔야 돼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을 쓰셔야지 대충 하실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충 해서 합격을 못해요. 자, 답안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그 어려운 거 어떻게 하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제 모범 답안을 보세요. 제 모범 답안은 100%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전공 용어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 서술 답안 문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맛보는 것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 매주 50문제씩 이렇게 기출 변형을 풀 건데요. 오늘은 여기 50문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에 100문제를 볼 거예요. 100문제. 100문제를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50문제는 기출 유형이고요. 50문제는 서술형 형태로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요즘 추세가 뭔지 알아볼 수 있게 백지 쓰기 형태로 서술하는 문제를 50문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100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보실 건데 100문제를 오늘 하루 다 풀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나눠서 주차별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 분산을 시키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100문제입니다. 자, 개인 지도는 총 3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선생님들 직접 만나서 학원에 직접 오셔도 괜찮고 줌에서도 개인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공부 계획도 다 짜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 이러면 바로 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50문제, 출제 경향 요약한 문제는 일단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유아, 이제, 개강론 다 합해 놓은 거니까. 자, 유아 과학교육에서 자연을 활용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학교육에서 요새는 자연 활용 많이 하거든요. 문제 추세가 이제 요새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 질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통합적 미술 교육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드리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요즘에 설명하시오, 비교하시오, 논하시오는 잘 안 나지만 설명하고 비교하고 논할 수 있어야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을 쓰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하시오. 자, 여기서 유아과학교육에서 자연을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요새 이제 자연친화적 교육 많이 하잖아요. 자연친화적 태도도 형성하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증진할 수 있고 감각교육이 요새 이제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유아들에게 이제 적합한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전인적 발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50가지를 정리를 오늘은 하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요약으로 여기에 보시면 요약, 키워드까지 50문제를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일상적 질문이다. 자, 일상적 질문이다. 자, 요즘에는 이제 교실 수업 사례 이런 거 막 쓰는 것도 1차에 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일상적 질문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과학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수업 발문을 제시하시오.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런 거 2025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유아의 질문을 수집하고 어떻게,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질문을 받아들이고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실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이게 일상적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약, 키워드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통합적 미술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후변화. 자, 기후변화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서도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원인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과 상호작용, 실천 방안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야 기후변화 교육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실천 방안이 다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뭐 실천 방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은 또 지문 이해가 가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고 요약하고 키워드를 정리를 해놨어요. 총 50가지 항목, 총 50제를.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문제이고요. 자, 앞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넣어놨어요. 자, 앞부분은 문제이고, 예를 들면 뭐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도 다문화 교육도 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태도, 반편견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 발견학습, 물리적 지식 활동,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앞부분은 쭉 내놨고요. 자, 이제 뒷부분은 요거를 다 답을 쓸 수 있게 반편견 교육 아까 있었잖아요. 자, 반편견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편견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 사례까지. 우리가 사례들이 굉장히 다 문제에 나오잖아요. 지문에. 그래서 사례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요약과 키워드까지 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50문제 오늘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오늘은 일단 유아교육 개론 2025 유아 임용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10년치, 총 10년치. 10년치인데 시험은 11회예요. 왜냐하면 2019에 이제 출시가 있었잖아요. 2019 출시 뭐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은 10년이지만은 시험 횟수는 11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총정리한 그런 내용을 일단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개론은 영역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두었고 유아교육 과정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 하면은 이제 문항별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2025에는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2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문항별로 강론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일단 개론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10년치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을 개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강론은 한 문제 한 문제 해가지고 매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강론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강론은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입니다. 자, 문제 2026 시험을 앞두신 유아임용 기출변형 예습 개인가해반 오늘 1주차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다 사례라는 거 아시겠죠? 자, 전부 사례고 사고형입니다. 자, 지금 1번부터 3번 문제를 보셨지만 총 오늘 50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번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번까지 있습니다. 자, 50번 문제인데 50번까지 이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요렇게 이제 서술하는 문제, 요런 문제가 50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제일 끝번은 이제 50번입니다. 자, 여기 50번까지 해서 이제 패턴, 수학이죠. 놀이에 나타나는 패턴의 유형을 설명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요게 이제 50번이에요. 서술하는 문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50문제를 딱 정리를 해뒀거든요. 사실 요거를 쫙 읽어보면은 유아 임용 시험 문제, 교육과정 A, B 요 문제가 총체적으로 요즘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자, 요거를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요거 50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진짜 이제 실제 시험 유형으로 기출 변형의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뭡니까? 요즘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 다 사례 중심이다. 사례 중심이고 여기서 단순함기 없습니다. 전부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사고형 문제이고 서답식 문제 중심이에요. 나는
진짜 풀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면은 아까 이 이제 50문제 이렇게 요약한 내용도 보셨지만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문제를 읽고 설명을 읽어보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돼요. 기억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뭐지? 딱 생각을 하잖아요. 주의 환기. 딱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도 너무너무 보기 좋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데다가 이 밑에 보시면은 요약과 키워드까지 딱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딱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백지 쓰기 문제 여기 서술형 문제는 50문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 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해설 자료가 너무 자세해요. 이게 문제가 50문제인데 해설 자료가 44페이지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당 한 페이지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답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지금 당연히 못 쓰겠죠. 제 설명을 듣고 문제를 보시고 답을 보시고 이렇게 대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듀이의 교육과정의 특징인데 교육과정은 아동의 흥미, 경험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설명도 이따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설명 듣고 요 답을 보시고 육하원칙에 맞게 키워드가 딱딱 들어가 있는 답이거든요. 이 서술 답. 답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력이 되신다면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듀이는 시험에 많이 났었죠. 슈타이너, 발도르프 유치원. 그쵸? 이런 것도 여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육하원칙에 맞는 모범 서술 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는 못 써요. 그리고 이거는 초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N수생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답을 어떻게 쓰는 건지, 문제를 어떻게 읽는 건지,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선쌤이 쓰는 거, 지선쌤이 문제를 읽는 거, 그런 내용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회차마다 50문제씩 문제를 풀 거예요. 기출 변형. 굉장히 의미 있는 기출 변형. 그런데 오늘은 뭐가 있습니까? 유아교육개론 출제 경향 정리한 거.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회차에는 유아교육 과정 출제 경향 정리한 거. 요것도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서술식 문제를 총 50제를 뽑아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정리한 문제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짜 기출 형태로 출제한 50문제까지 해서 오늘은 좀 자료가 많은데 요거 조금씩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업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OT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정말 힘차게 달려요. 선생님이 바로 2026 유아임용 합격의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제가 공부계획 다 세워드리면서 개인 과외로 철저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